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은 감정의 발원지를 명리학에서 발견하고 황제내경과 유식학으로 감정 작동 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합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 해시태그 신묘일주 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 예민한 보석. 신묘일주 감정작동 원리 완벽 분석. 오프닝. 당신 혹시 예민 보스라는 소리 좀 듣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명리 맛집 얼큰한 속풀이 명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댈 주인공은 바로 예순갑자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바로 신묘일주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깔끔하고 귀티 나는데 왠지 모르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그 서늘한 기운. 본인도 왜 그런지 궁금하셨죠? 오늘 그 감정의 블랙박스를 제대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출발합니다. 1단계 신묘일주의 정체, 보석을 든 토끼 혹은 가위손. 자, 먼저 이름표부터 분석해봅시다. 신은 보석이나 날카로운 바늘을 의미해요. 묘는 생동감 넘치는 봄의 토끼죠. 합치면 하얀 토끼입니다. 참 예쁘죠?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신묘는 금극목의 형상입니다. 금극목이란 새가 나무를 이긴다는 뜻으로 여기선 날카로운 가위가 연약한 새싹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나무가 너무 많으면 칼날이 날아가겠지만요. 그래서 신묘일주 분들은 기본적으로 현침살의 기운이 강합니다. 현침살이란 매달 현 바늘침, 즉 성격이나 말이 바늘처럼 날카로워 상대의 폐부를 찌르는 능력을 말해요. 이분들은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남들이 못 보는 디테일을 귀신같이 잡아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날카로운 시선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의 감정을 수시로 가위질한다는 겁니다. 2단계 핵심 감정 원리, 절제 롤러코스터. 신묘일주의 감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절지입니다. 절지란 끊어질 절, 기운이 바닥까지 내려가 끊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단계예요. 이게 감정으로 나타나면 어떨까요? 바로 극단성입니다. 잘 나갈 때는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센스 넘치는데 한번 감정이 툭 끊기면 에라 모르겠다 다 끝내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논문들을 찾아보면 신묘일주는 신경질적 예민함과 순발력이 공존한다고 해요. 토끼가 포식자를 피하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듯 신묘일주의 감정은 항상 풀 가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남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할 때 신묘일주는 그 한마디가 내 보석 같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어 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신묘일주가 자주 겪는 감정적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3단계 대인관계 폭탄. 재성이 깔려있는데 왜 힘들까? 신묘일주는 일지에 편제를 깔고 있어요. 편제란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은 변동성이 강한 재물이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기본적으로 욕심도 있고 일처리 능력도 끝내줍니다. 그런데 내 발밑에 있는 이 토끼 묘목을 내 가위인 신금으로 자꾸 다듬으려고만 해요. 사람 관계에서도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자르고 다듬고 지적하려고 하니 상대는 숨이 막히죠. 특히 연애할 때 상대방의 사소한 단점이 바늘처럼 눈에 박힙니다. 그걸 못 참고 팩트 폭행을 날려버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묘일주 여러분. 당신이 찌르는 그 바늘에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건 사실 그 바늘을 쥐고 있는 당신의 손가락입니다. 결론, 신묘하게 살아남는 법. 자, 그럼 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가위를 내려놓고 붓을 드세요. 그 예민한 감각을 사람 잡는 데 쓰지 말고 예술이나 기술, 전문직 분야에 쏟으세요. 현침살은 프로의 기운입니다. 절의 시간을 즐기세요. 감정이 끊길 것 같을 때 억지로 이어붙이려 하지 말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하세요. 유연함이 살 길이다. 묘목은 사실 유연한 생명력이에요.
가위질을 멈추면 토끼는 예쁘게 자라납니다. 신묘일주 여러분, 당신은 까칠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겁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을 세상을 예쁘게 조각하는 데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신묘일주 편 속이 좀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내 옆에 있는 신묘일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너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등 한번 토닥여주세요. 신묘일주의 감정의 결과값을 명리학적으로 분석했다면 작동되는 원리를 알아볼까요? 내 몸과 마음의 블랙박스, 황제내경과 아래야식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일. 오프닝, 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분명 머리로는 참아야지 하는데 몸은 벌써 부들부들 떨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꼭 체하거나 머리가 아픈 경험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의학의 성전 황제내경과 불교 심리학의 정수 아래야식을 결합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고장나고 작동하는지 그 비밀 회로를 4분 만에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집중하세요. 1단계 아래야식 내 마음의 무의식 저장고. 먼저 마음의 원리부터 볼까요? 유식학에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래야식이라는 거대한 저장고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야식이란? 종자시들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이 데이터인 종자가 되어 쌓이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상처, 분노, 기쁨, 이 모든 게 아래야식의 습기, 즉 버릇의 기운으로 남아요. 평소엔 조용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 종자가 싹을 틔우며 감정으로 튀어나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창고에 쌓인 오래된 데이터들의 역습인 셈이죠. 2단계 황제내경 감정이 장기를 타격하는 경로. 자, 그럼 이 마음의 데이터가 어떻게 몸을 아프게 할까요? 여기서 황제내경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오장은 감정을 갈무리한다고 했어요. 노상간 화를 내면 간이 상하고, 비상심 너무 슬프면 심장이 상하며, 사상비 생각이 너무 많으면 비장소화기가 상한다. 아래 야식에서 툭 튀어나온 분노라는 종자가 고속도로를 타고 몸으로 내려오면 우리 몸의 에너지 인기의 흐름을 뒤틀어버립니다. 화가 나면 기가 위로 솟구치고 공포를 느끼면 기가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또 소화 안 돼, 뒷목 당겨 하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아래 야식의 종자가 황제내경의 오행 시스템을 타격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왜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픈지 아시겠죠? 3단계 해결책 창고, 청소와 기운 다스리기. 원리를 알았으니 해결법도 간단합니다. 아래 야식 청소. 내 창고에 어떤 부정적인 종자가 쌓여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내 창고에 화의 데이터가 많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종자의 힘은 약해집니다. 기운 조절. 이미 몸으로 내려온 기운은 황제내경이 조언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때 먹고 제때 자고 감정이 격해질 땐 깊은 호흡으로 날뛰는 기를 진정시켜야 하죠. 클로징. 마음의 창고 아래 야식을 깨끗이 비우고 몸의 흐름 황제내경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내 몸의 신호가 평소와 다르다면 내 마음 창고에 어떤 종자가 꿈틀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는 그날까지 얼큰한 속풀이 명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는 임진의 마음 작동 원리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별난 친구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로 다시 만나요.